되겠죠. 어쨌든 그림은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와 x축이 있는데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대요. 경계가 되는 1은 1, 2, 3 영역 중에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2번에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존재하지만 1보다 작네? 1보다 크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F1만 따지면 되죠. 자, 그림을 보고 얘기하세요. F1은 0보다 작다. 왜? 아래쪽에 있으니까. X축 아래에 있으니까 함수 Y값은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F1이 0보다 클 때는 이런 범위가 나왔지. 그러면 F1이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의 분리 문제는 혹은 실근의 부호 문제는 한 번만 고생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쓱쓱쓱 보면서 답을 빨리 내시면 돼요. 서술형 평가가 아닌 이상.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바로 가장 기초적인 근의 분리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변형된 유형에 관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게 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야, 방정식의 근이 누군 1보다 크고 누군 1보다 작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는 전부 무슨 개념이다? 근의 분리 문제다요. 자, 다시 근의 분리는 외워보자. 시작!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2a분의 b f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이제는 쓰지 않고 눈으로 갈게요. 얘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어떤 2차 함수가 나옵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만들어지고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축이 된다? X축이 되는데 얘는 지금 근이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한 근은 1보다 크대. 그럼 얘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1, 2, 3 어디에 존재할까? 1번에 존재하겠죠. 자, 1이라는 녀석은 1, 2, 3 어디에 존재할까? 2번에 존재하는 요런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미쳤구나. 1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아니면 경계점에서의 y값의 보호만 만족해야 돼? 경계점에서의 y값의 보호. 왜? 세 가지 조건은요.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얘는 까놓고 말하면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만 따지면 된다? 경계점에서의 y값의 보호인 f별만 따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별이 그림을 보니까 한 개가 보여? 두 개가 보여? 두 개가 보이면 둘 다 따져주시면 돼요. 자, 우선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f의 1은 0보다 작다. 그림을 항상 보면서 얘기해야 돼. 그림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묻자. 요 두 개는 end로 묶을까? o로 묶을까? end로 묶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게 오아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end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요 자리가 이 x에 관한 식, 요 자리가 바로 fx입니다 라고 그랬지? 그래서 x 자리에 전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건 얘가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2m 마이너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3m은 1보다 크므로 m은 3분의 1보다 커 라는 범위 하나 나왔고요. 자, 요번에는 f1은 0보다 작다. 즉 x자리에 1 대입해 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7 x자리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마이너스 m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므로 m은 3보다 크다.
라는 이런 범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AND로 만족하는 조건 답 구해볼까요? 답은 뭘까? M은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림으로 그리면요. 3분의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나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구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구하면 어디다? 바로 M은 3보다 크다. 영역이다. 자,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십시오.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답은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오케이. 정답. 자, 15초 후에 같이 풀게요. 정답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근의 범위가 지정이 되면 근의 분리 문제다. 자, 다시 한번 근의 분리는 시작!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2a분의 b F별을 따진다. 그런데 문제에 무슨 표현이 보입니까? 두 근이 모두라는 표현이 보이면 항상 몇 가지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 습관적으로 항상 저거 체크하세요. 3자 그려놓으세요. 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아래로 볼록 개니차 함수와 x축을 그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얘기해봐. 1, 2, 3 중에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다? 1번 영역에 있다. 자, 1은 어디에 있다? 3번 영역에 있다. 라는 요런 그림 나오겠죠. 자, 두 근이 모두라는 말 나왔으므로 세 가지 따져야 됩니다. 한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인 마이너스 2a분의 b는 어디에 있어?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축은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죠. f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고 and야 오와야? and f 1은 0보다 크다요. 여러분이 알아둘 게 전부 그림을 보고 지금 이 식을 세우는 거라서 그림이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풀겠습니다. 와, 2의 배수네 4분의 d 공식으로 바꿔줘도 되겠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는구나. 결국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0 이상이므로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 이상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므로 결국 이 식은 m-1, m-3은 0 이상이다 라고 나와서 m의 범위 구하면 1 이하 혹은 m은 3 이상이다 라는 요런 범위가 하나 나왔어요.
자, 두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2, A 자리에 2가 보이네요. B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2배의 n-1이 보이죠? 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요.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 이 약분해줬어. 나 분수 싫은데 부등식의 양변에 각변에 몇을 곱한다?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n-1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등식의 각변에 몇을 더한다?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놓아서 이런 범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구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x자리에 전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네요. 대입해보면 우선 이거 우리 혹시 해놨나? 컨닝할 거 있나? f-1은 0보다 크다. 위에 계산해놨지? 맞아? 1번에 계산했으니까 써먹겠습니다. f-1은 0보다 크다 뭐야? m은 3분의 1보다 작다 나왔어요. 그리고 f1은 0보다 작다가 3보다 크다지? 그러면 0보다 크다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 있으므로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두 개를 and로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 구하면 뭐 나옵니까? m은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겠네요. 얘를 파란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은 and로 만족한다. 뭐하로 만족한다? and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그림을 그리면 1, 2하, 3, 2, 3. 자, 빨간색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파란색 그림을 그리면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와서 세 개를 and로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을 찾으면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 내면 m의 범위 뭐 나온다? 불러볼까? 시작! 3분의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 이하이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근의 분리에 관해서 이 정도 문제까지가 기본 수준 문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은근히 내시경 문제로는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왜? 잘하는 애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모르는 애들은 너무나도 허술한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3개 끝났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본은 끝났어.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본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런 어려운 문제는 꼭 숙제 내면 항상 별표 질문으로 나와. 그래서 그냥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문제 속에 난이도를 만들어내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 적어도라는 표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적어도라는 말 혹은 또는이라는 말은요. 수학에서 되게 어려운 표현이야. 왜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자, 얘가 얼마나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우리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우선 질문부터 하자. 얘는 무슨 개념일까? 적어도를 제외하고 나면 무슨 개념일까? 무슨 개념 문제지? 근의 분리 문제일까? 무슨 문제일까? 기준이 뭐야? 실근의 부지. 자, 근이 양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양수함수라는 표현은 기준이 몇일 때 나오는 표현이야? 0일 때 나오는 표현이니까 얘는 뭘로 푸는 거다? 실근의 부호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아, 근이 양수야, 뭐 음수야, 0이야. 요거는 전부 다 실근의 부호 문제예요. 자, 그런데 난이도는 얘가 만들어냅니다 라고 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두 개의 근이 나왔는데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는 얘기는 둘 다 양수 나와도 되고, 혹은 양수 0이 나와도 되고, 혹은 양수랑 음수랑 나와도 되는 경우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3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 직접 경우를 구하지 않고 전체 빼기 부정의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수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의 한 5% 이하의 문제가요. 야, 이 경우든 저 경우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체 빼기 부정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 그냥 구해야 돼. 이런 문제 유형이 가끔 있어. 이게 바로 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이 2개가 있는데 기준이 0이야. 그러면 얘는요, 아, 얘는 양근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근자리에 음근이 나올 수도 있구나요. 자, 이 3가지 중에 2가지를 뽑아서 두근을 만든다면요, 양근만 2개가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양근과 0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양근과 음근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음근과 음근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음근과 0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겠다. 두근 자리에 00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우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예, 모든 경우를 선생님이 다 적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는 경우는 몇 번을 의미해? 1, 2, 3을 의미해요. 이만큼을 의미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그래, 전체에서 부정을 빼봐야겠어. 이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이쪽도 3개, 저쪽도 3개면 그냥 이 3개를 밀고 나가시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가만히 보면요. 자, 얘. 한근은 양근이고 한근은 음근이야 라는 개념은 실근의 부호에서 어떻게 풀어?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풀지요. 자, 반면에요. 예, 요 녀석 있죠? 이 녀석은 같이 뭉쳐서 풀 수 있어요. 자, 얘는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 아니니까 3개를 모두 다 따져야 되는데 변형 위험이니까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가능하지요. 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밖에 안 나와. 왜? 양수 더하기 양수도 양수고 양수 더하기 0도 양수니까.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여기선 크겠지만 2번에서는 같겠지. 그래서 1, 2번은 뭉쳐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요 파랭이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요 빨갱이도 하나 풀어볼 건데 묻자. 파랭이하고 빨갱이는 푼 다음에 엔드로 묶어야 돼? 오화로 묶어야 돼? 오화로 묶으셔야 돼요. 왜냐면 얘의 상황은 이래요. 야, 두근이 적어도 하나가 양수가 된다는 경우는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라는 의미지, 1번이 나오는 동시에 2번이 나오는 동시에 3번이 나와 이렇게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전부 오화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화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기에 보이는 파란색 글씨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0 이상이다. 요거 세 개는 엔드로 묶일까 오화로 묶일까? 엔드로 묶이는 거예요.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이므로 우리 4분의 D 공식 써도 상관이 없죠. 4분의 D 공식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1이네요. 근데 C자리가 되게 길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자, A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A의 제곱 사라지면 4A 플러스 12는 0 이상이므로 4A는 마이너스 12 이상,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라는 요런 범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x의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거저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근의 합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2a. 두근의 곱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보여요. 그래서 두근의 합자리에 있는 이 a는 0보다 크다. 그러므로 a는 0보다 크다 라고 하나 나왔고, 두근의 곱자리에 있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 이상이다 라는 부등식을 풉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6, 2, 12 마이너스 여기에 붙네요.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 이상이므로 결론은 뭐야? 시작! a는 마이너스 2 이하 혹은 a는 6 이상이라고 나와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구해놓은 바로 빨갱이, 파랭이, 하영이는 전부 엔드로 묶인다, 오화로 묶인다, 엔드로 묶인다.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직성 그림 그리고 빨갱이 마이너스 3 이상 0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하 6 이상 뭐 요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면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이 모두 다 위쪽에 보이는 요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즉 여기에 보이는 이 파란색 범위로부터 내가 구해낸 건 뭐다? A는 6 이상이다 라는 요런 범위를 구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이는 빨강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빨강이는요,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야. 그러면 얘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얘 보이지? 얘를 부정하면 얘가 나오지. 맞아? 제가 아니다 이러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나 얘 구해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구해냈지? 자, 요 범위는요, 보세요. 마이너스 2 이하 6 이상인데 이 하얀색 범위를 부정하게 되면 바로 어떤 범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쟤만 보고 막바로 여기에서 A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는 범위지라고 요 빨간색 부분을 막바로 구해냈습니다. 그렇구나. 요 범위를 구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단 작다구나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하얀 범위는 엔드로 묶는다, 오화로 묶는다, 오화로 묶기 때문에 합쳐버려야 돼요. 그죠?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고 합쳐버리게 되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2보단 크고 6보단 작은데 6 이상이래. 모두 다 합쳐서 5화의 영역을 구해버리면 최종 답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는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경우의 수도 되게 많고 실근의 부호가 어려우면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근데 이 정도 나온 건 수학 상에서만 나옵니다. 수학 1부터 실근의 부호 나와도요, 기본만 나오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유형은 출제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 네. 필기하십시오. 네. 됐으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넘어갈 거예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답을 내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답은 A는 2 이상이에요? 네. 같이 볼까? 자, 요 문제는요, 여러분 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좀 특별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탁월한 해석이냐면요. 보세요. 자,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직선 위에 1,2라는 점이 있는데 바로 요 교점과 요 교점 사이에 1,2라는 점이 존재해. 이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무조건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재구성해서요. 이런 형태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즉 이 문제는 근해분리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림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요? 설명했어요. 2항 선생님이 2항에도요. 방정식의 근의 x좌표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바로 그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개념학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요 첫 번째 그림의 상태는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하고 y는 누구냐? x 플러스 1. 요 두 녀석의 상태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근 구할 수 있지. 방정식화해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이다 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바로 얘가 되는데 이렇게 바꿔버리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2항에서는 0으로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바꿔놓은 상태. 즉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2와 y는 0이 만나는 상태를 우리는 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데 결국엔 뭐예요?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 무슨 개념입니까? 근해 분리라는 개념이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F별, 즉 F1만 만족하면 된다. 그림을 보고 얘기하세요. F1은 0보다 작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fx는 누구냐? 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변형된 바로 요 방정식, 는 0이 나온 요 방정식이 f1을 대입하는 거지. 절대로 여기에다가 f1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아래식에 대입을 해버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그러므로 a는 2보다 크다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푸는데 이런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변형시켜 풀고 중요한 것은 F1을 대입할 때는 이 식이 아닌 변형된 식에서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8시에 수업 끝나는 건가? 수업이 끝났구나.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